통통 방통 대화 프로젝트. 자, 여러분이 상담을 청하시면 사소한 고민이든 심각한 갈등이든 속 시원하게 풀 수 있는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바로 이분이요. 김숙기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장 연결됐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숙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일지 일단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술만 마시면 주사를 부리는 남편 때문에 고민입니다. 평상시에는 저와 뜻도 잘 맞고요. 능력도 있고 아이들에게도 자상한 아빠로 정말 어느 것 하나 빠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술만 마시면 사람이 돌변합니다. 한 번 술을 먹기 시작하면 자제를 못하고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시고 나면 어느 순간 내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평상시 하지도 않는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남편이 술 약속이 있는 날이면 시비가 붙어서 혹시나 경찰에 연행되진 않았나 걱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을 일부러 휴대전화로 찍어서 보여준 적도 있고요. 제가 집을 나가본 적도 있지만 좀처럼 술버릇이 고쳐지질 않나요.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서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아이들이 크고 아빠의 저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실망을 할까 걱정이 됩니다. 술만 먹으면 양 조절도 제대로 못하고 변해버리는 남편의 모습 정말 지쳐가는데요. 요즘 같은 술 약속이 많은 연말이면 아이들과 정말 어디로 피신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원장님. 연말 연시 참 모임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술 약속, 술을 드시는 양이 또 많아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떠세요, 원장님?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술 약속만 있는 게 아니고 술을 권하는 사회죠.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이제 저는 좀 들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필름이 끊기는 데다가 이분 같은 경우는 알코올 의존증 진단도 나올 것 같고, 네. 알코올 치매 증상도 좀 의심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우선은 이 아내 입장에서 술에 대해서 휴대폰으로 또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녹화해서 보여줬는데도 자신의 모습을 좀 냉정하고 객관화시켜서 이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라는 것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저는 충분히 이제 느꼈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좀 알고 싶은 게 이 남편이 스스로 자기의 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네. 요 내용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과연 자기 모습을 어떻게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나,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아내는 지금 이제 굉장한 우려와 이제 걱정을 많이 불안 심리가 있고, 그렇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폭력적으로 변하는 이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살 수가 없다. 네. 그렇게까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정작 남편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건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본인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끊지를 못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정도는 다른 남자들도 다 이러고 산다. 사회생활 하려면 술 먹는 건 기본이다. 왜 당신이 나를 이해를 못 해주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남편이 과연 어느 쪽 입장인가를 우선 돌아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 대응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예. 여러 가지 술에 취하면 이제 술버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참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아예 술을 좀 딱 끊어주면 제일 좋겠지만,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고요. 이 아내 입장에서는 그럼 계속 참고 살아야 하는 건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하는지 참 난감하실 것 같거든요. 이대로 계속 가면 술버릇은 고쳐지지 않죠. 네. 그런데다가 이 버릇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길들여져 있고 자기화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버릇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의 강제성
보다는 내부에 본인의 의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거든요. 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거를 정말 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끌려다니고 있구나. 그러면 술에 대해서 내가 통제를 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구나.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술 의존증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외부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는 게 이제 중요한데 네. 만약에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당신이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부부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우선은 약속을 정해보는 건데 네. 약속을 정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이분이 쓰셨던 것처럼 이제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서 객관화시켜서 자기 모습을 좀 냉정하게 보게 하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병원 치료예요. 네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거죠. 중요한 거는. 그렇죠. 네. 네. 참 일단은 뭐 약속도 해 보셨을 것 같고 동영상까지 네. 찍으셨던 걸로 봐서는요. 병원 네. 치료에 있어서 앞서 알코올 의존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알코올 의존증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의지와 함께 또 가족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을 봐서 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알코올 의존증은 어떤 식으로 좀 치료가 되는지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 많은 가정,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이 네. 이분과 같은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허용적인 그 태도를 갖고 있어요. 술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는 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럴 수 있고 술 먹으면 당연히 주사가 좀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허용의 범위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냉정하게 저는 이번에 그러면 이 아내가 지금부터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네. 이제 첫 번째는 그동안 살면서 이제 한 10년 사셨다 그랬나요? 네. 몇 년 사셨다고 지금 아까 몇 년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셨고요. 네, 아이들이 예. 어리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한 그렇죠. 10년 내외일 것 같나요.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결혼 생활 하면서 그동안에 남편의 음주 후에 사건 사고들 작은 것이라도 모두 적어보는 것이 저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사태가 예를 들면 지갑을 잃어버린 사태가 있었고 집을 못 찾아서 내가 데리고 온 사건이 있었고 경찰서에 가서 밤새도록 난동을 핀 사건이 있었고 네. 그리고 집에 못 찾아와서 옆집에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실수한 적이 있었고 길거리에 쓰러져서 잔 적이 있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하는 대로 사건 사고들을 작은 것이라도 모두 좀 적어보라. 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적어보는 이유는 남편한테 조금 객관화시켜서 자기 모습이 심각하다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쭉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 내가 네. 정말 이렇게나 많은 일들이 있었나 새삼 깨닫게 되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내가 정말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거고, 네. 그리고 그래도 만약에 안 된다면 이분이 마지막에 했던 말처럼 아이들과 함께 어디로 피신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과연 이분하고 살아야 될 거, 이제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저는 피신하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예, 정말 아이들하고 어디로 피신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대화가 만약에 안 된다면 편지, 네. 좀 진지하게, 이러한 현실을 앞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 참 내가 자신이 너무 두렵다. 자신이 서지 않는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음주에 벌어지는 일상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고 너무 무섭고 두렵다. 네. 이렇게 이제 쓰고 또 자녀들에게 이런 환경을 노출시키는 것도 부모로서 엄마로서 너무나 내가 미안하다. 네. 이런 편지를 좀 진지하게 써서 좀 인식을 좀 도와주게끔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족이니까 그리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살펴봐야 될 거는 뭐냐면 평상시에는 너무나 자상하고 좋다가 네. 술만 마시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평상시에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아하. 살펴보면.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 자체를 그 스트레스가 있을 때 스트레스를 잘 풀고 해소하고 함께 나누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거를 술이 왔을 때 포금을 하거나
그래서 그 술 먹은 거를 빗대어서 자기가 이제 여기에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평상시 누적되어 있던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스트레스가 누적되지 않도록 조금 돌봐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거 그런데요. 예.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겠고 그런 의지를 위해서는 가족들의 힘 또 외부의 어떤 병원 치료 상담도 좀 병행이 된다면 보다 좀 빨리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연말입니다. 아무래도 좀 이 술자리나 모임이 많은데요. 술 권하는 그런 문화도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자, 네, 신통방통 맞습니다. 예. 대화 프로젝트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숙기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